자, 이번에 11.6 하겠습니다. 11.6 Absolute Convergence라는 개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테스트 두 개를 배울 건데요. 이게 뭐냐면 레시오 테스트와 루트 테스트라는 걸 배웁니다. 자, 어쨌든 먼저 요 Absolute Convergence 이게 뭔지부터 볼게요. 정의인데요. 자, 급수 an이 absolutely convergent하다. 자,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이게 절대적으로 수렴, 절대 수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뭐냐 절대값을 뜻하죠. 절대값을 취해서 그러니까 다 양수로 만들어서 더해도 수렴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수렴할 때 우리는 absolute convergence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급수 자체가 수렴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급수 절대값 a에는 수렴한다는 거야.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example 한번 볼게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분의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는 뭐 1 빼기 그죠? 2 제곱분의 1 더하기 3 제곱분의 1 빼기 4 제곱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죠? 뿔마 이렇게 간다고.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절대 수렴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요게 절대 수렴하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절대값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n이 1부터 무한대 하면은 요 플러스 요 뿔마니까 그냥 1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수렴하잖아. 그죠? 왜 수렴해? 그럼 P 시리즈 테스트에서. P 시리즈. P가 1보다 큰 2잖아요. 그죠? 그래서 P 시리즈이기 때문에 얘는 수렴합니다. 이렇게만 써도 되죠. 그럼 얘가 수렴, 절대값 취했는 게 수렴하니까 결론은 뭐야? 급수 n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 얘는 절대 수렴합니다. 그죠? 절대 수렴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죠? 이해했죠? 그죠? 절대값 취했을 때도 수렴하면 이거는 수렴하는 거야. 절대 수렴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수렴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example 2번 볼게요.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거 해볼게요. 그럼 요건 다시 쓰면은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뭐야 이거 알터네이팅 시리즈 테스트 하모닉 시리즈죠. 알터네이팅 하모닉 시리즈. 그지? 그지? 부호가 뿔마 하는데 숫자는 1, 2분의 1, 3분의 4분의 1은 하모닉 시리즈잖아. 그럼 이것도 절대 수렴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되는데 요건 n분의 1 돼서 요거는 발산이죠. 그죠? 발산. 왜냐면 이건 하모닉 시리즈잖아. 하모닉 시리즈는 발산한다. 즉 다시 말해서 요거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했을 때 n이 마이너스 1에 n승. 요거는 잘못했네요. 빼기 1. 빼기 1. 요거는 뭐야? 절대 수렴 안 합니다. 그죠?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죠? 알터네이팅 하모닉 시리즈는 절대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지? 그 절대값 취해도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다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한 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원래 급수는 그러니까 절대값 안 한 거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어렵네. 자, example 1번을 보면 원래 함수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이게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원래 함수는 수렴합니다. example 2번도 원래 함수는 수렴하죠. alternating 하모닉 시리즈는 수렴한다고 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지금 example 2번 같은 경우는 absolute 수렴은 안 하는데 그 example 2번 같은 거에 대한 그 이름을 만들어야 돼. 그냥 absolute convergence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example 2번에서는 그 alternating harmonic 시리즈는 absolute convergent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럼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나 볼게요. 근데 alternating harmonic 시리즈는 그 자체는 수렴하잖아요. 그죠? 그 자체는 수렴하는데 절대 수렴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conditionally converg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조건부 급 수렴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컨디셔널 컨버전트. 이건 뭐냐? 원래 자기 자신은 수렴하는데 절대 수렴하지 않는 거죠. 얘는 발산하는 거. 무슨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수렴하지 않는 거지. 요 말 자체가 절대 수렴 안 한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갑자기 이게 왜 나왔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급수가 절대 수렴한다고 생각합시다. 절대 수렴하면 원래 급수가 수렴한 거랑 이게 될까요? 요게 될까 이거야? 될까요? 됩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AN이라는 숫자를 계속 더해가는 거잖아.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계속 더해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절대 수렴이란 말은 그 숫자들을 그러니까 다 양수를 계속 더해간다는 뜻이잖아. 절대값 취했으니까 계속 더하기만 한 거야. 어떤 숫자들을. 그죠? AN의 항이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잖아. 원래 AN은. 근데 양수란 말은 계속 어떤 그만큼 더해간다는 뜻이고 음수란 말은 뺀다는 뜻인데 절대값 취했기 때문에 계속 더해가는 거야. 계속 더해가는 대로 수렴했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더하다가 빼다 한 거라. 그럼 얘는 뭐 당연히 수렴하겠죠. 더하다 빼다 했으니까. 계속 더하기만 해도 수렴하는 거라면 그 적당히 그지? 계속 더하고 해도 수렴하는데 더했다가 뺐다 하면 당연히 이건 수렴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직관적으로 표현한 건 지금 우리가 요 급수 파트에서는 제가 증명은 다 따로 안 합니다. 그냥 대략적인 설명만 합니다. 왜냐면 요거는 테스트를 잘 써먹는 게 중요하지. 이 테스트 그 뭐 증명 이런 게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근데 반대로는 역은 성립 안 하죠. 요게 조금 전에 봤던 이그샘플 2번이죠, 그죠? 원래 급수는 수렴하지만 절대값 취했을 때는 수렴 안 하죠, 그죠? 알터네티브 하모닉 시리즈죠, 그죠? 이그샘플 2번. 그래서 그지?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컨디셔널 컨버전트는 이제 자기 자신은 수렴하지만 이런 거야. 그러면 앱솔루트 컨버전트도 원래 자기 자신을 수렴하는 애들인 거야. 그죠? 앱솔루트 컨버전트는 자기 자신이 원래 수렴하는 애들인 거야. 그래서 원래 자기 자신이 수렴해도, 즉 급수 AN이 수렴해도 절대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절대값 했는 게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절대 수렴 또는 컨디셔널 컨버전트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급수 AN이 있으면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컨버지랑 다이버스는 나뉘죠. 근데 수렴한 애들도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어떻게? 앱솔루트 컨버전스랑 컨디셔널리 컨버전트랑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이해했죠? 이렇게 여러분 요거 보면 안 헷갈릴 겁니다. 알겠지? 수렴하는 애들도 분리가 되는 거야. 절대 수렴이냐 조건부 수렴이냐. 이해했어요? 발산인 거는 그냥 발산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수렴이란 말은 급수 AN이 수렴한다는 뜻이죠. 그죠? 요거는 급수 AN이 발산합니다. 그지? 얘는 발산하는 겁니다.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얘는 그냥 무조건 발산하겠지. 얘는 급수 BN AN도 그러니까 얘도 절대값 취해도 당연히 발산입니다. 알겠죠? 예. 왜냐면 절대 수렴하는 거는 수렴하면 무조건 이거니까 발산하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 급수는 크게 보면 두 개로 구분됩니다. 또 조금 따지고 보면 세 개로 분리되는 거죠. 그죠? 세 개 종류로. 이해했죠?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요걸 그럼 지금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지금 이걸 왜 하냐면 요 AN이라는 항이 계속 양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 적분 판정법이나 아니면 컴패리즌 테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풀리는데 그런데 아니면 이제 부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뿔마 이렇게 나올 때는 알터네이티브 시리즈 테스트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부호가 뒤죽박죽으로 불규칙적으로 부호가 나올 때가 있죠, 그죠? 그럼 요런 건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요런 거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절대 수렴, 차라리 그 절대값을 취해버려 갖고 절대 수렴한지 일단 체크해 보는 거야. 그래서 절대 수렴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고 했죠, 그죠? 절대 수렴하면 그냥 수렴, 그 수렴하는 거야. 그 절대 수렴 안 하면 어떻게 돼? 발산하면 그때는 이제 뭐 그때는 두 가지죠. 컨디셔널 컨버전스 아니면 다이버스인 거야. 근데 그래서 발산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가 없죠. 근데 적어도 절대 수렴하면은 수렴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거라도 해보는 겁니다. 최소한이라도 우리가 알 정보는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그샘플 3번을 보면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n제곱분의 코사인 n. 그럼 요거를 해보라 하면 코사인 n이니까 코사인 1, 코사인 2, 코사인 3 하면 요게 부호가 뿔맛 계속 불규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 자체가 0으로 수렴하고 이런 게 없죠. 그죠? 0으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런 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아, 도저히 이거는 0으로 수렴 안 한다고 해서 이건 무조건 발산은 아니죠. 그죠? 잠깐만, 뭐라 하나? 이거 0으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는데, 그렇다, 이거 무조건 수렴한다고 하지 않죠. 그죠? 0으로 수렴해도 발산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또, 적분 판정법이나 비교 판정법을 쓸 수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사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걸 쓰는 거죠. 절대 수렴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을 취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 판정법 쓸 거기 때문에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 n제곱분의 이게 절대값 코사인 n은 1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수렴이죠. 왜? p 시리즈잖아, 그죠? p가 2인, 1보다 큰 p가 2인, p 그러면 당연히 그 컴패리즌 테스트에 의해서 급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코사인 n 얘는 수렴합니다. 그죠? 얘가 수렴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야? n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코사인 n은 얘는 뭐야? 절대 수렴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지? 절대값 현등계 수렴했으니까 원래 급수는 절대 수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절대 수렴하면 또 뭐가 돼? 수렴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얘는 괄호 해도 되는 거야. 그지? 맞죠? 절대 수렴이면서 그냥 수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수렴 여부 판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수렴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또 이것도 체크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절대값을, 그러니까 절대 수렴 개념을 가져오면 수렴하는 것 정도는 그래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사는 몰라도 수렴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대 수렴을 하는 개념, 그죠? 절대 수렴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일단은 배워봤고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그 레시오 테스트와 루트 테스트란 걸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요 두 개는 강력한 테스트고요. 그 테스트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충분히 잘 이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레시오 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레시오는 이제 B라는 뜻입니다. 그죠? 레시오. 그 유리함수를 레셔널 펑션 하잖아요. 레셔널 그 분수라는 뜻이잖아요. 그 분수 B 이런 겁니다. 자, 레시오 테스트 볼게요.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자,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의 절대값. 요게 L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렴 안 하면 어떻게? 수렴 안 하면 못 풉니다. 물론 이게 수렴 안 하고 뭐 안 해도 뭐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수학 전공에서는 요것보다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리미트로만 다룹니다. 어쨌든 요게 L이라고 할게요. 이랬을 때 만약에 요 L이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은 급수 AN은 무조건 절대 수렴합니다. 절대 수렴한단 말은 그냥도 수렴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죠? 되게 쉬운 거야. 그래서 그냥 요 계산만 하면 돼. 그냥 여기 극한이 1보다 큰지 작은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만약 1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보다 크면은 급수 A는 발산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L이 그럼 1이면 어떻게 되느냐? 1일 때는 모릅니다. 알겠죠? 뭐야? 뭐 말 그대로 모르는 거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뭐 모릅니다.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테스트를 써야 됩니다. 그 레시 테스트 참 좋죠. 그냥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의 절대값이 리미트를 계산해보고 1보다 크면 수렴이고 1보다 크면 발산이고 작으면 수렴이고 1이면 그냥 이 테스트 쓰면 다른 테스트 쓰면 되니까 그럼 과감히 그냥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게 명확하죠?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그젠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애솔트 컨버지한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요걸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그 알터네이팅 시리즈 테스트를 이용해도 되기는 합니다만
예, 이게 그 뭐 이 뭐죠? 요 레시오 테스트를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자 보면은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an 플러스 1은 n 대신 n 플러스 1 넣은 거잖아, 그지? 그 an을 나누니까 요거 역수를 곱하면 되죠. 예. 그 참고로 이거 할 때 나누기 할 때 학생들 이게 번분수로 쓰는 학생들 많은데 그 하다가 계산 실수 많이 하죠. 또 그걸 암산하려고 뭐 하다가 그지?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 역수해서 쓰면 됩니다. 별거 진짜 별거 아닌 테크닉인데 이 별거 아닌 테크닉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수를 못 해가지고 틀린 학생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 날리면 여기 3 한 개 남죠. 요것분의 요거죠, 그죠? 그러면은 3분의 1 놔두고 요거 전체 삼성이네, 그지? 전체 삼성 들어가네. n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1 더하기 n분의 1이죠, 그죠? 이렇게 된다. 됐죠? 그럼 이제 다 했나? 다 했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의 극한부하면 어떻게 되죠? n이 무한대로 가면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잖아.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1보다 작잖아. 1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 급수 이거 중간에 써야 돼. an이 뭔지 안 써놨네, 그죠? 요거 an이라고 합시다. 그럼 급수 an은 absolute converge 합니다. 그래서 그 절대 수렴한지 물으면 absolute converge 한다고 쓰면 되고 수렴한지 물으면 그냥 converge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둘 다 맞는 말이니까, 그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n승의 n 팩토리얼 있습니다. 자, 요게 수렴한지 발산한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an이라 두고요. n의 n승 n 팩토리얼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의 절대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 나누기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an으로 나눠줘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 n의 n승 n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이건 n 플러스 1까지 곱한 거고 이건 n까지 곱한 거니까 여기 버리고 n 플러스 1만 삽니다. 그럼 이건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개 있고 여기는 1개 있으니까 버리면 1개. 그럼 n 플러스 1이 n개 있고 여기는 n이 n개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n분의 n 플러스 1이 n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다시 쓰면은 1 더하기 n분의 1에 n승 되죠.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럼 저기 뭐야? 2잖아. 2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급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분의 n의 n승은 발산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11.1에서인가? 11.1 보면 n의 n승분의 n 팩토리얼 요거 0으로 가는 거 우리 증명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역수니까 무한대로 가겠지. 그죠? 무한대로 가니까 발산 테스트에서 발산한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훨씬 깔끔하죠? 여기 0으로 수렴하는 거 증명해가지고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 안 하기 때문에 역수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발산 테스트에서 얘도 발산 훨씬 깔끔합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레시오 테스트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번엔 루트 테스트입니다. an의 절대값 한다면 n승을 해서 리미트 an이 음수면 n승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 해야 합니다. 그게 l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이 l이 1보다 작으면 급수 an은 절대 수렴합니다. 절대 수렴하니까 그냥도 수렴하겠죠. 두 번째 l이 1보다 크면은 급수 an은 발산합니다. 세 번째 만약에 l이 1이면 모릅니다. 그래서 수렴할 때도 있고 발산할 때도 있고 뭐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다른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요 부분 앞에 거는 똑같죠, 그죠? 레시오 테스트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테스트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적용할 수 있을 거다. 근데 레시오 테스트랑 루트 테스트는 보통 언제 쓰냐면 아까 레시오 테스트 풀 때처럼 보통 팩토리얼 들어가거나 그죠? 팩토리얼 들어가거나 지수에 n이 있을 때
이런 거. 그 뭐지? 지수함수, 그런 팩토리얼 이런 거 들어갈 때는 보통 레시오 테스트 쓰면 많이 잘 풀립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n승근 그리고 그죠? n승 들어가면은 루트 테스트도 써먹기 좋죠. 그죠? 왜냐면 n승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n제곱근 할 거기 때문에 지수에 n이 있으면 루트 테스트나 뭐 레시오 테스트를 쓰면 좋고요. 그리고 팩토리얼이 있으면 이거는 팩토리얼 들어간 건 여러분들이 함수를 못 바꾸잖아. 감마 펑션을 가져가는데 감마 펑션 여러분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팩토리얼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이거는 뭐 함수로 바꿀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분 판정법 쓸 수도 없고요. 거의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팩토리얼 들어간 건 거의 레시오 테스트가 거의 뭐 100%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90%는 레시오 테스트 써야 될 거야. 팩토리얼 들어간 거는. 어쨌든 자, 그래서 루트 테스트 한번 문제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수렴한지 발사한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AN을 2n 플러스 3에 3n 플러스 요건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는가 모르겠네. 이러면은 절대값에 n승을 한번 볼까요? 절대값 n승. 절대값 하면은 이거 양수잖아, 그지? 양수니까 뭐야? 이건 그냥 n승 바로 들어가죠, 그죠? 절대값 해도 상관없다, 그지? 그러면 요 n 버려가지고 3n 플러스 2에 2n 플러스 3이 되고 요거는 3분의 2잖아. 1보다 작네요. 뭐야? 급수 AN은 이거는 수렴. 정확하게는 앱솔루트 수렴이죠, 그죠? 그죠? 네. 절대 수렴하기도 하고 그냥 수렴도 쓸 수 있다. 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그샘플을 푸는 거 지금 판정법 관련 문제들은 전부 다 해보면 쉬워요, 사실. 내가 어떤 테스트를 쓸지,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를 쓰면 되는지를 알면 더더욱이나 너무 쉽습니다. 그쵸?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문제 푼 거 보면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거야. 어떤 테스트를 써야 되는지 모를 때가 문제인 거야. 그냥 딱 주어졌을 때, 시험 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너무 쉽게 느껴질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보면, 이제, 리어레인지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어레인지먼트. 자, 그게 재배열이라는 뜻인데요. 예. 우리가 급수를 보면 급수 AN이라는 게 있으면 이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계속. 근데 여기 정의를 어떻게 된다 해서 차례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 SN의 리미트가 S1은 여기까지고 S2는 여기까지고 S3는 여기까지. 이게 어디로 계속 수렴하는지 보는 거니까 차례대로 더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차례대로 더하는 게. 예. 이게 급수인데 리어레인지먼트는 뭐냐면 이 더하는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더하는 순서를 바꿔서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래서 요 BN이라는 수 있으면 BN은 AN의 리어레인지먼트라고 생각하면 요거는 다시 뭐 B1 더하기 B2 더하기 있으면 이게 순서가 바뀐 걸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막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서가 바꿔서 더하면은 이게 같을까 이건 거야. 그건 들어보면 너무 바보 같은 소리죠. 당연히 같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지? 아니 똑같은 수를 순서만 달리 더해서 이게 다를까? 근데 왜 이걸 왜 이렇게 정의했겠어? 순서대로 더하는 걸 정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순서가 달라지면 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신기하죠, 그죠? 근데 요런 거예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합이 있으려면 수렴해야 되겠지, 그죠? 그 수렴하면은 급수 AN이 있으면 이게 수렴한단 말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리죠. 절대 수렴하고 컨디셔널 수렴 두 가지로 이게 갈라지죠, 그죠? 그러면 절대 수렴한 애들은 AN의 급수랑 다시 재배열한 AN의 재배열입니다. 그러니까 BN이 AN의 다른 게 아니고 순서만 바꾼 그 수열이야. 그럼 요거 있으면 요건 무조건 같습니다. 근데 얘는 무조건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컨디셔널리 컨버전트 하는 급수는 더하는 순서를 달리하면 급수의 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더하는 순서를 이게 바꿔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대표적인 이그샘플이 이거죠.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알터네이팅 하모닉 시리즈가 컨디셔널 컨버전트 하는 급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으면 여기 수렴합니다. 제가 이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요 책에 이제 LN2라고 나와 있죠. 그죠? LN2.
이런 일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더하는 순서를 다르게 하잖아요. 다르게 하면 다른 값이 나옵니다. 여기 책에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를 또 다르게 더해버리면 순서를 달리 해버리면 이게 다른 값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컨디셔널 컨버전트 조건부 급수렴인 급수에 대해서는 참고로 더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게 있다는 건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보면 막 이 더하는 수를 마음대로 막 하거든 보면 학생들이.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11.6 마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급수 판정에 대해서는 다 배웠습니다. 뭐 몇 가지 더 판정법 몇 개 더 있긴 한데 우리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내용을 공부할 거거든요. 이제 급수 판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부한 걸 바탕으로 쭉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